4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어젯밤에는 흙비가 내렸고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 짧은 봄날의 벚꽃이 어젯밤 흙비와 강풍에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벚꽃 비가 내려가지고 간밤에 오늘 아침에 다들 쓰신다고 바닥을 쓴다고 고생을 하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자, 김기식이 문재인 정권의 베트남전 같은 늪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 늪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어제도 오늘도 이 김기식이 외유성 출장을 피감기관으로부터 갔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눈더미처럼 등장하는 부분에서 어제와 똑같하고 오늘도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공적인 목적이라서 문제는 없고 더 나아가서 적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기식을 검증해야 될 조국 민정수석이 김기식이 원장으로 있던 현직 의원에 있을 때 설립한 더 미래연구소에 강연을 하고 세금 떼고 28만 원을 받은 것도 문제가 없고 이 둘은 이해 상충이 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부에 이야기하겠지만 김기식하고 조국은 둘이가 나이도 비슷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관계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이제 참여연대에 이렇게 같이 일했고 더 나아가가 이제 김기식이 참여연대에서 나와서 또 내가 꿈꾸는 나라라는 이런 시민단체를 만들었을 때도 공동대표를 하기도 했고 또 더 미래연구소의 이사로서 원장으로서 같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 미래연구소에는 이 비슷한 색깔의 인물들, 그러니까 조국, 도종환, 김영춘, 남인순 등 이런 사람들이 이 모임을 현직 의원들일 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강사로 장하성이, 홍종학이, 우상호, 홍익표, 신경민이, 문미옥이 이런 사람들을 강연을 시키고 기업으로부터 350에서 600만 원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기업에 정부 로비하는 직원들을 여기 수강케 했던 겁니다. 참 야당이라도 좀 뻔뻔한데요. 그래서 여기에 강연도 하고 수강료까지 받아간 조국이 과연 김기식과의 여러 얽힌 관계로 봤을 때 검증이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자, 김기식이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나오고 있는 의혹은 김기식이 후원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지역구에 안 가고 그냥 비례대표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김기식이 후원회를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 거는 지역구에 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를 계속할. 그래서 김기식은 이 자신이 비례대표로 있을 때 후원회를 만들었는데 김기식이 워낙 여기저기 눈이 밝으니까 특히 금융기업 이런 비리 이런 부분에 눈이 밝으니까 더 미래연구소도 만들고 하니까 후원금도 좀 짭짤하게 들어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식이 임기 종료를 9일 앞두고 그러니까 2016년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9일 앞두고 여행을 떠나서 이틀 전에 임기 종료 이틀 전에 왔습니다. 자기는 말로는 이 국회의원의 이 역할에 마지막까지 충실하려고 했다는데 이틀 전에 와가 회유 나가서 본 걸 뭘 임기에 반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로 외유를 갔습니다. 그럼 뭔 돈으로 갔냐? 원래 후원회에 돈이 안 쓰고 남아 있으면 국고에 기속되거나
아니면 기부를 하는데, 김기식은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서 써 제끼고, 또 남은 돈은 자신이 하는 더 미래의 연구소에 셀프 기부를 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출장에서 김기식이 1325만 원을 썼는데, 이때도 이 2015년에 지금 논란이 된 여비서 데리고, 인턴 여비서 데리고 외유 갔다라는 그 김모 여비서를 이때도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김기식이 이 여비서를 그의 수많은 참모들 중에 특별히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매우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이 공식 보좌진만 7명인데 보통 정상적이라면 그래 후원금 많이 남아있는데 국고준이 써버리자. 참 그것도 평생을 정치인들을 뒷조사하고 한마디로 선거 때 총선 낙선 운동을 벌이고 할 때 2000년, 2004년, 2008년 뭐 해마다 했죠. 선거할 때마다. 그때 김기식이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치인들의 온갖 비리와 폭로, 낙선 사유를 공개한 사람이 김기식인데, 그런 김기식이 자신의 이 국회의원 이름을 걸고 모금한 후원금을 이런 식으로 임기 끝나기 직전에 여행 가서 대기함 써버리고, 그리고 남은 것은 자기 연구소에 셀프 기부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은 김기식이 이 바라보는 세상의 잣대는 자기는 모든 것이 옳고 정당하고 이렇게 남에 대해서만 이렇게 잔혹한 것 같습니다. 자, 김기식이 이렇게 여자 인턴을 데리고 이때도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1325만 원을 지출하면서 이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나라를 갔다 왔어요. 지가 하는 말은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통합정책금융기관 및 사회, 즉 합의 모델 구축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일정 표를 공개했는데, 해당 비서는 출장 과제를 기획 준비했기 때문에 동행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 김기식이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5월 19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그러니까 여행을 5월 20일 날 떠났죠. 국내에서 8천만 원의 정치 자금이 후원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후원금 계좌에서 이틀 만에 8천만 원을 빼버린 거죠. 여행비로 쓰고, 그리고 이제 더 미래 연구소에 출연을 했고, 그 외 지출도 선관위에 모든 이 허락을 받아서 집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식은 이 외에도 효성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집안에 조현준, 조현문, 그 싸움 유명하죠. 효성에 이 장남 차남요. 그 조현문 씨 부인한테도 이 최고 후원금인 공식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기식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업무 관계성이 있는 게요. 국회의원 시절에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요구했는데 그 5개월 전에 조현문 사장 측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부인하고 무슨 학교 선후배라서 알던 사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자신의 그 셀프 기부, 정치후원회에 들어와 있던 후원금 중에서 5천만 원을 빼가지고 더 미래 연구소에 넣은 거죠. 어차피 거기도 지 보좌관 또 이 여자 인턴 다 데리고 가서 지가 원장, 그 여자 인턴도 직원 또 그 보좌관도 거기에 사무처장 이런 역할을 수행했을 거니 결국은 김기식이 지한테 지가 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셀프 기부라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금감원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월급이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금감원에는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 조직입니다. 직원들이 1억이 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은행, 보험, 증권, 신용기금 등을 감독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 상당히 직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새로 채용한 사람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각계의 인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채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페이 수준이 높습니다. 금강원장의 월급은 3억 5천만 원, 총 합산으로 본봉만 제가 볼 때 2억 가까이 되고 총 한 3억 5천만 원의 급여를, 그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공무원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이런 특별법인에 보수가 3억 5천이면 요즘 국책은행의 은행장들도 보수가 이것보다는 많지가 않습니다. 많이 잘라가지고요. 그러면 이 김기식의 월급은 3억 5천만 원도 넘는 자리랍니다. 지금은 아마 3억 한 7천만 원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억 한 5,500만 원 정도의 총 페이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 그리고 이렇게 보수가 많은 자리에서 한마디로 이런 도덕성을 상실한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더 나아가서요, 김기식은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격으로 유럽 출장을 2015년 5월에 갔을 때도 관광을 굉장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벨기에는 워털루 광장, 이탈리아는 콜로세움, 로마 콜로세움, 바티칸 베드로 성당 등을 가고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프랑스 샤모니 몽블랑을 찾아서 케이블카를 탔고 이 모든 현지 관광 비용도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김기식이요, 벨기에를 갔다가 다시 로마로 왔다가 이렇게 다시 스위스로 갔는데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이 가까운 순서대로 왔으면 벨기에, 스위스, 로마 됐을 건데 이렇게 막 복잡하게 코스를 짰는데 로마에서 아마 로마의 휴일을 맞으려고 금요일 날 로마에 도착해서 일요일까지 2박 3일 있었던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김기식은 일부러 일정도 이렇게 복잡하고 길고 돈도 더 많이 들게 이렇게 짠 걸로 보입니다. 어제 제가 야당은 김기식을 고발하라 그랬는데요. 어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기식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나선 우상호나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이것이 미투를 갖다가 악용하려고 하는 일종의 이 색깔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제 김기식이 아마 TBS의 김어준이 진행하는 이 프로에 나가서 또 거기서 해명을 했는데 김어준이 이것이 아주 악의적으로 미투와 연관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색깔 공세다라고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현 정권의 이중대 비서단 이 평화당에서조차도 김기식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김기식을 적폐백화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민단체 출신으로서 이 김기식의 불법 행위는 적폐백화점이다 할 만하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새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짧은 기간에 권력을 좀 맛보면서 참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 수법의 다양함과 뻔뻔함이 전 정권 적폐와 50보 100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에 등록한 더미래연구소의 피감기관 고액 광자 강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다. 이 말은 전적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강사진의 이 정권 수뇌부가 등장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2년 전 연구소 이사
강사로 직접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김기식이 문제가 없다고 면죄부를 줬다. 검증될 수 없는 끼리끼리 사이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즉각 김기식이 사퇴하고 검찰이 갑질 수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경진 최고위원은 최근 들어 문 정권이 초심을 많이 잃었다. 초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상 검사 출신이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김 원장 사태와 관련해 전혀 반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100번 양보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김 원장의 과거 행태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긋나도 한참 어긋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정무직이 어떻게 금융개혁을 추동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바꿔라. 그리고 뇌물죄 수사를 하라 이랬습니다. 자, 김기식이 시민단체 활동할 때 지 빼고 모든 대기업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적인 요소와 대한민국의 금융 분야의 부적절한 부분들을 다 간섭하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자, 이런 김기식이 이제 자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렇게 버티고 앉아서 지금 있는데요. 지금 청와대가 조금 전에 김기식이 사태가 임박했다라는 찌라시가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까지 한 내용이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찌라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더불어민주당의 보좌진들이 프레임을 국회의원과 여비서로 짜고 있는데 남자 비서라도 이러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마치 굉장히 이 성적인 부분, 미투 등과 연관시켜서 끌고 가려고 한다. 이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고 있고, 이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김기식 편드는 좌파 언론 매체 등이 대부분 이 논리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자, 남비서와 가면 문제가 안 되고 여비서와 가면 문제가 된다라는 차원을 떠나서요. 모든 부분에서 사회적 상식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바라보는 부분에서 우리가 미투라는 부분에서 10년 20년 전에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해서조차도 책임을 지고 사회생활을 그만하겠다, 은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적 상식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기식이 20살 좀 넘은 인턴 여비서를 데리고 해외 출장 여행을 피감기관 돈으로 갔다라고 해야 이 문제에서 김기식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본질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여비서나 여인턴이라고 말을 쓰는 수상한 의도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여비서와 여인턴이 없어지면 김기식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한마디로요. 코끼리가 똥통에 빠졌는데 꼬리에 똥이 안 묻었다고 똥이 안 묻은 부분도 있는데 온몸에 똥칠갑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 이야기입니까? 좀요 편들 거를 들고 그러세요. 내 손에 장담을 하겠는데 나는 김기식이 벽에 똥칠할 때까지 저 자리를 헤쳐 먹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이 정권이 빨리 망하니까. 그런데 김기식은요 며칠 뒤면 집에 갑니다. 자, 평화당까지 이러고 지금 말을 제대로 안 하는 당이 하나 있어요. 정의당. 정의당은 이 정권의 대표적인 이중대 당이 됐죠. 정의당이 진보 정당이라 했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정의당이 김기식을 나가라고 하면 여태까지 정의당이 나가라 한 사람은 안 나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가게 될 건데 자, 정의당 노회찬이 아직까지도 김기식 여비서 인격살인식 보도 자제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노회찬이 원내대표입니다. 내가 요즘 노회찬을 보고 이 사람도 이제 정치 그만할 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른
참여연대와 이렇게 맞먹는 경실련조차도 김기식 거치 결정하라고 지금 성명을 냈습니다. 자, 경실련이 사실은 더 오래된 단체였고 참여연대가 생기면서 경실련이 좀 쇠퇴를 한 부분도 있죠. 어쨌거나 경실련이 지금 김기식이 이렇게 드러난 혐의로 보면 지금 집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는 흥사단이 김기식 집에 가라 했고 이제 경실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실련의 성명을 보면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자리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중요한 책무가 부여되는 자리인 만큼 도덕성, 독립성,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되는 자리다. 김기식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계속 직을 수행한다면 금융감독원의 위상 또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시급히 추진해야 될 각종 금융개혁 업무들도 다 마비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의당마저 지금 부정적인 기류가 이렇게 이제 점점 세지고 있어요. 정의당이 정의를 지향한다면서 고작 노회찬처럼 여자 문제를 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불의당이죠. 정의당은 불의당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당 안에서도 날선 개혁의 칼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해명을 더 내놔라 했는데 김기식이 더 해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김어준처럼 동행한 비서가 여성 인턴이라고 강조하는데 야비하다. 상상을 불러일으키려고. 상상력을 처음에 이 세상에 많이 자극을 한 사람은 딴지일보 할 때 김어준이가 상상을 많이 자극을 시킨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딴 사람은 다 이래 말을 해도 김어준은 상상력 자극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지요. 자, 제가 참 안타깝게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3억 5천만 원이 넘는 월급 자리에 연봉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진짜 학수고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 입에 두 말 안 해요. 정말 이 사람이 오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고 희롱해온 문정권의 쇼통이 다 본질이 드러날 건데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일주일도 안 남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근데 어제 TV에 김기식이 나오는 뉴스 화면을 보면서요. 무슨 정권회사 사장들을 불러다가 삼성정권 사고 난 거 가지고 훈시하고 이러는데 저렇게 악수를 할 때 이 사람은 부끄럽지 않을까? 참 헛구론이 생각났습니다. 얼굴이 검고 두꺼워야 진짜 출세를 한다더니만요. 왜 그런데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일까? 이 생각을 제가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로 지금 이 김기식을 아직까지도 미련을 가지고 변호하려고 하는 김어준이 정봉주 때 글이 뒤었으면 처신 똑바로 해야지 지금도 김기식을 변호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들 지금 그리고 민주당의 심지어 보좌진들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에 여비서 여성 인턴 그래 여비서하고 여성 인턴이 없으면 김기식이 그만둘 지금 자격이 없는 겁니까? 여비서와 여성 인턴이 아니라도 수두룩한데 솔직히 말하면 여성 인턴을 데리고 갔고 그리고 후원금을 털어먹는 여행을 떠날 때도 2번이나 데리고 갔다 하면 김기식이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밑에 데리고 있었던 들락날락거린 비서 보좌관 하면 10대 명은 될 건데 인턴까지 포함하면 거기에 여성 인턴과 또 나중에는 이제 이 비서가 됐겠죠. 여비서 특정한 인물 1명과 2번의 해외 유럽 여행을 떠났다 하면 이것을 상식적으로 누가 정상이라고 보겠느냐.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주변이나 가족이나 눈치가 두려워서 일부러 그렇게 안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무슨 관계라고 하면 따로따로 가서 현지에서 만나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처신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처신이 주변에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안하무인이거나 후한무치거나 뻔뻔함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미래경영연구소에도 연구소를 해체를 하면 남아있는 돈은 이렇게 기부를 정부기관에 다 기부를 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정관을 고쳤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국회의원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김기식은 한국의 이 좌파, 이 양아치 운동권들의 실체를 낱낱이 국민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제주도 좋습니다. 저는 절에 못 살았는데 고생은 비슷하게 했는데